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철에 여러분들 끄급하고 좀 더우실 텐데 사주 명절 풀면서 더위를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살 된 아이 사주를 한번 볼 건데요. 어린애를 무슨 사주를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렸을 때 사주를 보고 그 애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교육을 한다거나 어떤 지도를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 보면서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애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쪽에 소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아이 사주를 선정한 것은, 이 아이가 이제 그 출생택일 날을 받아서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기를 할 때 그게 소용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견은 이제 분분히 날립니다. 근데 제가 본 경험으로는 날을 잡아서 좋은 날로 태어나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에 그 첫 호흡이 날 때, 그때 그 애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받아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사주도 좋고 그 살아가는 패턴도 보면은 그 어려움 없이 잘 크는 경우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생태기를 받아서 이왕 우리가 재앙절개를 할 것 같으면은 받아서 나는 게 낫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을 받아서 태어나는 사주가 나쁜 날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출생택일은 일반 택이라고 달라서 이건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그거에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여러분들의 사주를 저희가 풀고 설명해 드릴 때는 어떤 큰 부담이 없는데,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아이의 어떤 명을 바꾼다는 것은 하늘의 어떤 뜻하고 역행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몇백만 원 이 정도 하는데, 그래도 받아서 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우리가 다 하늘의 뜻에 따라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왕 만일에 태기를 할 것 같으면은 좋은 날을 잡아서 출산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태기를 할 때는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날짜를 주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짜를 잡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좋은 날을 받아서 이제 나시는 분도 있는데, 간혹 날을 받고 났는데 애 사주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주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사람이 대충 날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히나 스님들 사주를 다 알 것 같지만 스님들도 사주를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는데, 스님들은 잘할 것 같아서 거기서 받는다거나 무당들이 받거나, 또 사주를 푸는 사람들도 제대로 사주 공부를 안 한 사람한테 풀 경우에는 태기를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태기는 일반 이사 가거나 개업하거나 이런 태기라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제 태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주도 날을 잡아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와서 이제 이 아이의 사주를 봤는데 시어머니가 받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로 나왔는데 나름 그래도 잘 잡은 어떤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주는 이제 겨울에 태어난 을목 사주가 되죠. 추골에 태어난 을사일주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목극토에서 편제격입니다.
이렇게 이제 편재격은 이제 어떤 재물을 이제 벌라고 태어난 사주죠. 재라는 것은 이제 내가 재물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되는데, 이렇게 편재격이 여기 상관을 보는 것도 좋고 식상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 그 을목이 이렇게 화기운을 보는 것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재격에 관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재와 관을 같이 쓰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뜬 그 우리가 원령이 뭐냐면은 계신기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계수 대신 임수가 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떴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용신이 뭐냐? 우리가 용신이 이렇게 임수하고 신금이 떴을 경우에는 이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가 떴으면은 그 재격이 되지만 재가 없는 상태에서 임수하고 신금만 있을 경우에는 이 임수가 용신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축월이기 때문에 계절을 그 다음에 따져야 되는데, 겨울의 계절은 임수기운이죠. 그래서 이 재격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정인격, 인격사주로 이제 변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그 칠살도 이렇게 금극목에서 칠살도 떴는데 이것도 같은 용신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이게 겸격사주도 됩니다. 변격사주도 되고 겸격사주도 된다. 그래서 살을 쓰는 이런 사주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인겸 칠살격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칠살을 쓰는 그런 사주, 내가 뭔가 그 관에 나가서 내 배운 그 학문을 펼치는 그런 사주다. 장사꾼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나가서 벼슬을 하거나 뭔가 어떤 그 살을 쓰는 사주는 그 뭔가 정확하고 예리하게 보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살을 보는 건 좋지요. 우리가 인만 있으면은 우리가 공부만 하는 선비가 되는데, 살을 있으면 내가 배운 공부를 가지고 그 벼슬에 나가서 벼슬을 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병신합을 합니다. 병신합을 하면은 이 목생화 해가지고 상관합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의 사주일 경우에는 상관합살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내 아이디어, 내 어떤 그 생각 가지고 어려운 난제 같은 걸 푸는, 그러니까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이제 상관합살인데, 과연 이 사주에서 상관합살이 좋으냐, 살인상생으로 하는 게 더 좋으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그 일간이 힘이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과연 뿌리가 있느냐, 여기 어디에 봐도 을목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려 세우는 게 더 좋았겠죠. 이 임수는 살을 보는 것도 꺼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금극목 할 것 같지만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려 세우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수 봉살이 더 좋았는데 상관합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귀는 누리지만 원래 그 살인 인수 봉살만큼은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간이 뿌리가 강할 때는 상관제살, 식신제살이 좋죠. 그래서 이 상관도 뿌리가 있고요, 이 그 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본신 내의 뿌리가 강하면은 공을 크게 세우고 사주가 귀격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주인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 상관제살이, 상관합살이 그렇게 귀하지 못하게 된 사주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겨울에 태어난 그 을목사주면은 따뜻한 화기운이 들어올 때가 좋죠. 그리고 뿌리가 없을 때 이 목기운에 들어오면은 내 뿌리가 들어오니까 이것도 목극토에서 비견겁재가 재를 극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식신도 있고
그 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뿌리가 들어오는 것이 더 낫다. 목생화, 화생토, 그 다음에 금극목 해주면서 오히려 내 뿌리가 돼주는 인묘진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더 좋은 거는 무조건 그 겨울에 태어난 가물목은 추우니까 화기운을 반긴다. 이것이 상당히 좋았겠죠. 그리고 이 관운으로 흐르는 것도 그 제격의 관운으로 흐르는 것도 좋다. 운 자체는 크게 나쁘게 흐르지는 않는데 이 제관을 쓰고 그 다음에 식상을 쓰는 사주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 귀함이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로 전락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여기 이모 대신 다른 시를 잡았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모시가 말고 다른 시는 우리가 이제 시는 자부터 시작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천간에 무슨 글자가 올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일간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하고 경일간은 병자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갑하고 기는 그 갑자시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을목이나 여기 일간이 경금으로 있을 때는 병자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신사, 이모시로 잡았죠. 이모, 개미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만일에 이 제격이다 보니까 이 무나 기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정축 무인시나 그 다음에 기묘시 같으면은 이 목기운이 뿌리가 돼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격에 재가 투출된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무인 기묘로 잡았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납니다. 물론 이 그 무인 기묘로 했을 때 이 천간에 갑을목이 올 때는 갑기압도 될 수 있고요. 목국토 해가지고 조금 그 재가 닫히는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에 이런 그 화기운이 들어왔을 때 좋고 그 다음에 같은 이 제격에 재가 들어와도 괜찮기 때문에 크게 폐가 안 나면서 오히려 내 뿌리가 확실하게 여기에 묘목이나 인목이 있으면 바로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상관제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관을 쓰거나 식상을 쓰는 사주는 내 뿌리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인이 있을 때는 또 인사신 삼형살이 되죠. 이 삼형살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사주가 빵빵하면은 내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약하면은 인사신은 오히려 형살이 돼서 나를 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묘가 되면은 내 이제 걸록이 되죠. 그래서 내 뿌리가 이렇게 해주면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을 해서 지지도 원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운이 잘 흘러가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잡질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이분도 알았을 텐데 우리가 인시 묘시는 뭐죠? 새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절기 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새벽같이 애를 낳거나 그러지를 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시간을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특별히 얘기를 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애한테 더 좋은 시를 잡아줘서 그것이 애한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아직 이민 이 대운에 있는데 인축오가 돼가지고 이 축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인이 오면 이제 탕화살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상담하러 왔을 때 애가 조금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사귈 때도 저거 약간
자기가 집착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시로 그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요거는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지 않았었을까. 좀 지나가면은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사주도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지만 그 뿌리가 없어가지고 귀해도 귀함을 그렇게 누릴 수가 없고, 그 오히려 뿌리가 되주면 상관제살의 그 어떤 좋은 점도 발휘가 될 수가 있고요. 제격에 제가 투출된 것도 괜찮고 뿌리가 있는 것도 더 좋고 해가지고 잡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택일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그 8살 된 아이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